엄청난 국기문란 사건 아닙니까? 네. 그리고 증거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고발을 해야죠. 고발을 왜 안 합니까? 저는 민주당이 고발을 못 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 고발해서 네.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면은 네. 무고죄가 되잖아요. 고발 못 한다고 봅니다. 아. 본인들도 네. 이게 사실이 아니다. 제가 봐서는 이제 청담동 술자리 시즌 2예요, 딱. 그 당시에 쌍방울 직원들이 검찰청에 출입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출입을 했다면 그 사람들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뭐 전화 통화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연어회가 먹고 싶다 했으면 알렸을 거 아닙니까? 문자를 줬든지 전화를 했든지 이런 것도 조사해야 되고 실제로 구매한 내역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하고 그 객관적인 사실을 공개해서 이런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 될 일이거든요. 이화영 술판 진상조사 추진. 검찰 술반입 없었다. 네. 지금 이화영 술판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화영 술판이 뭐냐? 지난 4일에 지금 현재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내가 수원지검 이 검찰청 안에서 쌍방울 이 사람들하고 같이 나하고 같이 우리 회랑 같이 안주해갖고 술 한잔 먹으면서 검찰한테 회유당했다라는 얘기를 재판 과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는 이 당시에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도 같이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좀 같이 있는 상태인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이화영 지사의 말을 민주당에선 굉장히 세게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같이 좀 들어보고 오실까요? 검찰청에서 그 공범자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진술 모의를 하고 술판을 벌이고 했다고 하는 것은 이 검사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검찰이 이 점을 지금 밝혀야 합니다. 뭐 황당무계하다 이런 말로 할 게 아니고 CCTV 출정 기록 확인하면 간단하죠.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이런 태도로 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 수원지검 1313호실 앞방 복도를 비추는 CCTV를 공개하면 같은 날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는지 금방 확인될 것 아닙니까?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의 출정 기록을 공개하면 셋이 같은 날 수원지검에 모였는지 아닌지 금방 확인될 문제 아닙니까? 네. CCTV 공개해라 라는 게 민주당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찰청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형사 CCTV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방호 용도로 복도에만 설치한다. 근데 아까 박찬대 최고위원이 복도 CCTV 공개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복도 이동 상황만 녹화가 되는데 보존 기한이 30일이다. 사무실에는 설치가 돼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검찰 입장에선 30일밖에 이게 안 되는 건데 작년 6월에 있었던 걸 지금 우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기본적으로 방 안에 CCTV가 없고 복도에 있는 CCTV는 기한 지났어, 없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 내용 자체가 김철현 의원님 사실이면 특검 갈 사안입니다. 사실 특검 갈 사안이에요. 근데 또 한편에선 사실이라고 하기엔 너무 좀 무슨 경찰서에서 마약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너무 약간 황당한 정도의 사안이 너무 큰 사안이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런 류에 보면 영화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영화. 그 영화에 이런 소재들이 등장해서 보통 범죄자들이 교도에서 술판을 벌이거나 네. 또는 검사를 뭐 이 검찰청에 가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영화의 소재나 나올 법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황당하고 에이 설마 그렇게 해야 할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 부분이 네.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을 100% 사실이라고 벌써 언론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여론전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검찰에 대한 불신 여론이 지금 만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에서 지금 이거를 황당무계하다 또는 CCTV는 90일밖에 보존이 안 된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네.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뭐 출정 기록을 보여라 아니면 예를 들어 뭐 출정 기록을 했는데 세 사람이 만약에 갔던 그날 수원지검에 있었다든가 아니면 동시간대 출석을 했다든가 어떤 뭐 세 명이 서로 뭐 이 대면을 했다거나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네. 굉장히 민주당의 주장이 신빙성을 얻어가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사실인 것처럼 네. 이 완전히 주객이 전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대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시작하고 있겠지만 수원지검에서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객관적 물증이 될 만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수원지검이 입장문을 이렇게 길게 냈습니다. 뭐라고 했나 좀 볼까요? 이렇게 길게 냈어요. 수원지방검찰청 알림, 조사 입회 변호사, 교도관, 전원, 쌍방울, 관계자, 그리고 음식 주문, 출정 기록을 다 확인해 본 결과 첫째, 청사에 술 반입이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음주 자체가 불가능하다. 쌍방울 관계자의 음식 반입 사실 자체가 일절 없었다. 사무실 1315호, 아까 1313호라 그랬는데 1315호예요. 1315호는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음주 일시로 새롭게 주장된 날에는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한 걸 확인했다. 그러니까 그 주장된 날은 구치감 식사였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그 수원지검에서 낸 입장문을 보니까 약간 공소장 보는 느낌으로 1 어쩌고 저쩌고 2 어쩌고 이렇게 해서 길게 썼더라고요. 지금 검찰의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일단 검찰이 계속해서 입장은 내고 있기는 한데 저는 대검에서도 좀 진상조사를 더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원지검의 입장은 결국 음주가 불가능했던 이유가 술 반입이 된 바가 없다 뭐 이런 건데요. 글쎄요,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공식적으로 당연히 검찰청에 술 반입되는 게 어렵고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그게 공식적으로 만약에 술이 반입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법정에서 했던 이야기들은 사실 공식적인 루트를 타고 뭐 술판을 벌였다 뭐 이런 취지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게 국기문란 사건인 거고 그리고 검사가 그 부분에 대해 용인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제 불법적인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술이 반입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술판이 없었다라는 것만으로는 이 의혹 자체가 바로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법정에서 진술을 한 것이고 그런 네. 진술이 만약에 정말 근거가 없는 허위라고 한다면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네. 본인의 형사 재판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네. 물론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술판 관련된 이야기가 허위라고 해서 바로 뭐 자신의 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이야기조차도 거짓이었다라고 한다면 법정에서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서 했던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의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개인적인 그 혐의를 받고 있는 형사 재판에도 어쩌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형사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다. 이 부분은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따져봐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원지간의 입장은 뭐 입장대로 존중을 하겠지만 대검의 진상조사 그리고 이제 야당 차원에서의 진상조사도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신지호 의원님. 근데 오늘 그 민주당의 뭐 진상조사단 뭐 이런 것까지 만들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수원지검 앞에 가고 뭐 규탄 집회를 하고 그다음에 수원구치소인가 거기 뭐 항의 방문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이 가만히 보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죠? 100% 사실로 보인다. 그러면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 아닙니까? 네. 그리고 증거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고발을 해야죠. 고발을 왜 안 합니까? 저는 민주당이 고발을 못 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 고발해서 네.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면은 네. 무고죄가 되잖아요. 고발 못 한다고 봅니다. 아. 본인들도 네. 이게 사실이 아니다. 제가 봐서는 이제 청담동 술자리 시즌 2예요. 딱. 예, 청담동 술자리 시즌 2인데 고발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런데 6월 7일에 이화영 피고인 1심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네. 징역 15년이 구형이 됐는데 대북 불법 송금 관련하고 유죄가 날 가능성이 제가 봐서는 높아 보여요. 높아 보이고 그러면은 이화영이 그 문제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바로 이제 이재명 대표 또 기소 문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6월 7일 그 판결의 어떤 신빙성을 오염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의 지금 정치 공작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김진욱 대변인님. 민주당 왜 고발 안 합니까? 와서 피켓 시위만 하는 겁니까? 그러셨어요. 지금 이 진술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했다.
이 당사자가 누굽니까? 검찰입니다. 이거 고발을 하게 되더라도 이걸 수사할 주체가 또 검찰이 되는 겁니다. 경찰로 내면 안 되나요? 공수처로 갑니다. 공수처. 네. 근데 공수처. 지금 네, 공수처. 아시겠지만 공수처가 제 기능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진실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지금 이제 검찰이 처음부터 이런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황당무계한 얘기다 정도 얘기하다가 그것도 야당이 강력하게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니까 이제서야 상황들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 검찰이 제기한 저 내용들은 검찰이 조사한 겁니다. 검찰이 회유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검찰이 자기들이 스스로 조사해 보니까 이렇더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당에서는 진상조사단을 구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왜 고발을 안 하냐? 네. 그럼 거꾸로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검찰이 아까 그 입장문 맨 마지막에 보면 법적 허위 대응. 주장을 계속할 때는 법정 대응하겠다, 네. 법적 대응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사실 지금 이 얘기가 며칠 동안 계속 진행이 되었다면 법적 대응 지금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야말로 왜 이렇게 허위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화영 부지사에게 네. 아무런 법적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또 저도 거꾸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 그 음식을 주문했던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그것이 이제 쌍방울 직원들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 저 정도에서 반입 사실이 없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쌍방울 직원들이 검찰청에 출입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출입을 했다면 그 사람들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뭐 전화 통화 내역이라든지 아니 뭐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연어회가 먹고 싶다 했으면 알렸을 거 아닙니까? 문자를 줬든지 전화를 했든지 이런 것도 조사해야 되고 실제로 구매한 내역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하고 그 객관적인 사실을 공개해서 이런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 될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들이 사실 저 지금 나온 내용 중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혹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지금 양쪽 다 왜 고발 안 하냐? 아니 그럼 검찰은 왜 고발 안 하냐? 지금 그러시고 계세요. 네. 지금 양쪽 다 고발을 하는 게 맞는 거냐? 맞는 건 아니죠. 네. 고발까지 안 가고 좀 사안이 진정이 되면 좋겠는데 신재호 의원님 마지막 발언 기회 네, 드립니다. 근데 그 법정에서 거짓말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화영 피고인이 저걸 4월 4일 본인의 결심 공판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위증죄로 처벌 안 받게끔 하는 방식으로 했더라고요. 저 얘기를. 그리고 작년 12월에 네. 그 이화영의 현재 변호인단이 수원지검 형사 6부 그 부장검사하고 이 대북송금 그 담당 검사를 탄핵을 해달라고 민주당 쪽에 청원한 게 있어요. 있었죠. 근데 그 탄핵 청원의 근거가 된 게 이화영 피고인의 이른바 옥중 노트입니다. 어디 검사실에 한번 불려갔다 오면은 이거 다 수기로 적어놓은 게 있어요. 네네. 근데 그 20 몇 쪽 되거든요. 아주 세세하고 꼼꼼하게 적어놓은 게 있는데 네. 거기에는 저런 게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혀 등장하지 않다가 갑자기 4월 4일에 이른바 갑툭튀가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